안녕하세요. 오늘은 안젤라 더쿠어스의 유명한 책이죠. 그릿. 여기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성공의 열쇠라고 불리는 그릿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맞아요. 이 책에 사실 재능보다는 열정하고 끈기, 이게 장기적인 성취에 훨씬 중요하다 뭐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릿이 정확히 뭐고 왜 이게 재능보다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딱 그 핵심만 뽑아서 당신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. 네. 책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요.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죠. 첫째가 이제 그릿이란 게 도대체 뭐냐, 왜 중요하냐 이거고. 둘째는 이걸 내 안에서, 그러니까 내면에서 어떻게 키울 거냐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바깥, 외부 환경을 통해서는 또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느냐.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. 이 구조를 따라서 한번 핵심 내용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, 그릿의 정의부터 좀 명확히 해보죠. 그릿, 이게 그냥 재능이 뛰어난 거랑은 다르다고요. 책에서는 이걸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, 그리고 끈기,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. 네. 열정과 끈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거죠. 맞아요. 책 첫 부분에 나오는 그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 사례가 참 인상 깊었어요. 그 혹독한 훈련 있잖아요. 거기서 끝까지 버티는 생도들을 예측하는데 뭐 학업 성적이나 체력 이런 것보다도 놀랍게도 그릿 점수 이게 훨씬 더 정확했다는 거예요. 그릿 점수? 네, 그러니까 결국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내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. 맞습니다.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. 성공을 보면 저 사람은 타고난 재능 덕분이야 이렇게 돌리는 경향이요. 그런데 저자는 이걸 재능에 대한 편견이다 이렇게 딱 짚어내면서 노력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해요. 노력이요? 네. 아주 흥미로운 공식도 제시하잖아요.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, 곧 다시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과다. 어, 잠깐만요. 그럼 노력이 두 번 들어가는 거네요? 그렇죠. 바로 그겁니다. 노력은 기술을 만드는데 한 번, 그리고 그 만들어진 기술을 실제 성과로 바꾸는데 또 한 번, 총 두 번이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. 와, 재능만으로는 진짜 부족하군요. 노력이 결과를 만드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. 그러니까 재능만 믿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거죠. 중요한 점은 또 이 그릿이라는 특성이 뭐랄까 딱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. 잘할 수 있다. 맞아요. 그게 희망적인 부분이죠. 책에서도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그릿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요. 특히 그 성장 마인드셋, 내 능력이나 지능이 고정된 게 아니라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, 이게 그릿 성장에 엄청 큰 영향을 준다고 하죠. 바로 그 점입니다. 내가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, 그게 끈기를 뒷받침해 주는 거죠. 실패해도 괜찮다, 다시 배우면 된다, 이런 마음이에요. 자,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릿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아봐야겠어요. 책의 2부 내용이죠. 내면에서 키우는 방법. 네, 맞습니다. 2부에서는 크게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하는데요. 심리적 자산이라고 표현해요. 첫째는 흥미. 흥미요.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하는 거군요. 그렇죠. 두 번째는 연습인데요. 그냥 하는 연습이 아니에요. 그냥 하는 연습이 아니면요? 의도적인 연습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아주 중요한데 단순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반복이 아니고요.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특히 내 약점을 개선하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걸 의미해요. 약점을 파고드는 연습? 좀 힘들겠는데요? 힘들죠.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실력 향상에는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. 세 번째 요소는 목적입니다. 목적 의식. 목적 의식이라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아는 거. 네, 맞아요.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일이 단순히 나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한다고 느낄 때 훨씬 더 강력한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. 의미를 찾는 거예요. 의미를 찾는다.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죠? 마지막은 희망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다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낙관주의랑은 좀 달라요.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, 실패했을 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, 그리고 실제로 다시 행동하려는 의지. 뭐랄까 회복 탄력성에 더 가깝습니다. 그렇군요. 흥미, 의도적인 연습, 목적, 그리고 희망. 이 네 가지를 내 안에서 잘 키워나가야 하는군요. 네, 이게 내면에서 그릿을 키우는 핵심인 거죠. 근데 내면의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주변 환경의 영향도 중요하지 않을까요? 책 3부에서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? 맞습니다. 3부에서는 외부 환경,
특히 부모나 스승, 리더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릿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, 또 어떤 환경이 그릿을 북돋우는지 설명해요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를 대할 때요. 아주 따뜻하게 지지해주면서도 동시에 높은 기대치를 유지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. 이걸 책에서는 현명한 양육, wise parenting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자녀의 그립 발달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요. 아, 무조건 다 받아주거나 아니면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면서도 요구할 건 요구하는 거군요. 그렇죠. 애정어린 관심 속에서 아이 스스로 도전하고 책임감을 배우도록 격려하는 거죠. 또 학교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팀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활동들이 일종의 그릿의 운동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거기서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겪어보고 또 팀원들하고 협력하면서 끈기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. 아,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끈기 있게 뭔가를 해내는 습관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조직이나 공동체 전체의 그런 그릿 문화, 그 열정과 끈기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. 결국 개인의 내면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주변의 지지적인 환경, 그리고 그릿을 장려하는 문화,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조화가 필요하죠. 자, 오늘 그릿을 통해서 살펴본 핵심은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. 장기적인 성공이나 성취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타고난 재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. 오히려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그 열정, 끈기, 그러니까 그릿에 달려있다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죠. 이 그릿이나 이건 뭐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 의식적인 노력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맞아요. 이게 정말 희망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왜 중요하냐면요. 성공이라는 게 단순히 운이나 타고난 능력에만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당신의 의지와 노력, 당신의 실천으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는 셈이죠. 그러니까 당신 안에 흥미를 먼저 발견하고 좀 힘들더라도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또 내가 하는 일에서 더 큰 의미, 즉 목적을 찾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신이 추구하는 그 목표에 분명히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. 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. 그릿 수준을 단순히 측정해보는 걸 넘어서요. 지금 당신이 열정을 느끼고 있는 그 분야에서 이건 좀 어렵다 느껴지더라도 끈기를 발휘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, 딱 하나만 꼽는다면 그게 무엇일까요?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